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개편에 한 발 다가간 한국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의 해구산에 기초한 핵 억지를 뛰어넘는 획기적, 역사적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차관 복급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핵협의 그룹에서는 핵과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과 실행까지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억지를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의 정기적, 지속적인 배치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동맹국에게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적인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만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굳건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가 강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 무장론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물었는데요. 미국의 핵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확장 억제와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Actually, you hit the nail right on the head. What's different about the commitments we are making to each other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that we are going to create, for the first time, something called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확장 억제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a change to extended deterrence. That policy remains in place, of course. But this idea of being able to consult and talk with one another beforehand, that's new.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책은 충분히 강력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언이 이 같은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체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MBC 방송은 이번 선언은 상징적인 조치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를 불식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 작전을 집행하고 표적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동맹과의 핵 공유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언론들은 한미가 억지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해 지난 30년간 북한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핵 공유와 같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교안보팀 홍익표 기자와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평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떻습니까? 워싱턴 선언 사실상의 핵 공유와 같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앞으로의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게 될 핵 협의 그룹은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기존 차관급 협의체가 있긴 했는데 1년에 한 번 열릴 정도로 깊은 논의를 하기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관보급으로 격을 낮추는 대신 좀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한다는 겁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확장 억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격은 낮췄군요. 네. 자, 워싱턴 선언문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꽤 등장합니다. 전략자산 배치를 두고는 정례적 가시성 이런 표현도 있던데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말은 그 미국이 전략자산을 좀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내겠다는 뜻인데요. 선언문에 나온 전략자산으로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전략자산으로 통하는데요. 미국이 이걸 한국에 자주 보내서 북한을 더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정례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자주 보낼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반면 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거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확실히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리를 조금 쉽게 포기하면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받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용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워싱턴 선언도 그렇고요. 이 두 정상의 공동 성명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당장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한미 정상의 공동 선언에 대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나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중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된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일 거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좀 더 대결이 강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보다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손익 계산서를 잘 따져서 유연한 외교를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경제 분야의 성과는 어떨까요? 한미 양국은 반도체와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맺긴 했지만 우리 기업의 큰 이해관계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준 것과 받은 것 따져봤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만나 국내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찾아서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경제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공유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나 K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고 수소와 소형 원전, 첨단 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닝은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순방 중 미국 측이 밝힌 한국 투자액은 약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핵심 이해관계가 얽힌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And since I took offic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more than $1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driving innovation and spurring good new jobs for Americans and Korean workers.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방문 직전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언급들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독 부각돼 보이는 부분인데요. 워싱턴 동행 취재 중인 이정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감사하다고 한 건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이해와도 좀 맞닿아 있다, 이걸 좀 말해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 협력 확대를 강력 지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고맙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더 자유롭고 번영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안정돼야 할 것이고 또 그러려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노력에 의미를 여러 번 부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인가 했던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도청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이 있었죠.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바이든 측의 약속이 있었느냐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미루어 보면 회담에서 기밀 유출, 도청 문제를 항의하거나 또 비중 있게 오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짧게 언급을 되긴 했지만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정은 기자 있는 곳이 의사당 앞인가요? 몇 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죠? 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로 미국 상하원을 상대로 연설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고 또 한미가 함께 지향할 미래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연설은 영어로 연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